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주던 반도체 랠리는 오늘 잠시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 그리고 방산 쪽입니다. 특히 방산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 관련 발언이 들려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부터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죠. 로키드 마틴이 4%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밖에도 LIG, 넥스원, 풍산, 한화 로템 같은 종목들 두드러지는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 상승 요인들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에서도 트럼프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꿈의 군대를 그리고 있는 트럼프, 국방비 50% 증액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국방비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현재 올해의 국방비도 GDP 대비했을 때 3%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를 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입니다. 물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통과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더 확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방위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슈들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뉴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면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총 6개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나토로서의 확장 갈등이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두로 정권의 이제 미국 개입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이죠. 석유 자원 쟁탈전이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쿠바에서도 러중 밀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란은 핵 개발로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대만에서도 이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미국이 무기 지원으로 나서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는 그린란드 쪽으로 영토 병합 의지를 또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한 중국 견제 등의 갈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길고 힘들고 위험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결과요. 오늘 SNS 트런스 소셜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특히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시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2027년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는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글을 게시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2천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를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라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외신 뉴스가 계속 들려온다라는 점에서 국방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K방산에게도 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방산은 이제 세계 안보의 갭필러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처는 수출처는 동남아시아 위주였는데 이제는 유럽과 중동, 북미로 크게 확장이 됐죠. 특정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및 기타로 고르게 수출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훈련기 소형 함정으로 좀 압축됐었던 과거의 품목에서 이제는 품목 다변화도 성공을 했고요. 시장의 성격이 이제 국가 전략 자산 및 방북망 구축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또 만나보시죠.
우리 시장을 새해 들어서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가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와 함께 동행할 만한 실적주로 증권가에서 방산과 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 그리고 조선이라는 건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쪽 섹터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점인데 3개월 이익 추정치가 비교적으로 크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 부담도 낮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200일선에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듯이 트럼프발 각자 도생 움직임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가 하루하루 또 국제 정세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제 규범보다는 힘이 우선하고 있는 질서 이동의 흐름이 재확인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장으로 봤을 때도 방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K컬처,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 AI와 반도체에 투입되기는 하지만요.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또 이러한 자금들이 항공과 방산 업종으로도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에는 내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기대된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방산 탑4, 4사의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모두 크게 또 수주 잔고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올해까지만 수주 잔고를 합산해서 봤을 때 약 105조 원 수준으로 100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약 10년치의 먹거리를 국가 내에 담아둔 셈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수주 잔고 규모는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더 다변화되고 있고 빅플레이의 이러한 핵심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우디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도 폴란드 K2 등의 로마니아 수출이 기대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미국의 핵심 사업이 해군 사업이 약 10조 원대 규모의 수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납니다. LIG 넥스원도 미국 비공 수출 등의 수출, 그리고 천둥2의 중국 수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6조 원대, 6조 6,5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방산 4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이를 기회로 삼으면서 방산주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산주 이야기 마켓 레이컷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주영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전장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간 급등했었던 마이크론이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다만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지수도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일중 고점은 4,590포인트고요. 현재는 4,5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도 영향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에 빠르게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94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일종 고점 946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견인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7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되고 있을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방산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방산과 조선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지만 또 증권가에서는 방산과 조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특히나 미국발 소식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증액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그린란드 관련해서 덴마크와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방산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우주로 가는 게 이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좀 더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단조의 경우에는 9.8%대 강세, 파이버프로 8% 급등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2.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음식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기준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지침에는 발효식품의 이 섭취 권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대상홀딩스 6.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D도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샘표식품 4%, 풀무원은 2.8%, 삼양식품도 2.7%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또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신기한 것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엄청나게 파는데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또 현물 매수 강하게 받쳐주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양상이 올 새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시장의 분위기를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한화오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은 이제 뭐 조선주이기도 하고 방산주이기도 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조선주가 올 새해 들어서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연초에 HD 현대중공업이 LNG 관련 수주 소식을 전해줬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올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더 증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방비를 미국에서 증액을 할 때 당연히 뭐 육해공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할 텐데 당연히 해군에도 투자를 많이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게 본인들의 국방에서 해군력이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뻗쳤잖아요. 당연히 국방비를 늘리면 조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오늘 또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려 사업의 규모만 해도 60조 원짜리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의 인사들까지 캐나다로 날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를 직접 만나서 우리나라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가서 트럼프 이렇게 구워 삼듯이 카니도 역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자, 일단 우리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우리의 상대는 독일의 TKMS입니다. 독일 쪽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자, 이번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계약금만 20조, 유지비는 포함하면 60조. 다음 달에 PT를 진행하고 3월 달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서 어쨌든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재밌는 것이 근데 방문단에 이번에 하나도 같이 가고 뭐 강훈식 실장, 김정관 장관도 같이 가는데 현대차 인사들도 같이 간대요. 왜냐? 여기 조선인데 왜 현대차가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캐나다가 우리가 그럼 잠수함 사업을 줄 테니 대신에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만들어줘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게도 하고 독일에게도 공통적인 사항이었대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이랑 같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는 현대차가 들어가서 만약에 이 잠수함 사업을 따내게 되면 현대차가 캐나다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들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오션이 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방산과 조선주가 엮여 있는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8% 상승세, 한화 엔진이 더 오늘은 강하네요. 8%대 상승세. 오늘은 특히 조선 기자재 업종단에서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도 상승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쪽이죠. LNG 쪽에 관련된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역시 수혜를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특히 대형 조선사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뭐 삼성중공업은 전통적으로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LNG 플러스 알파, LNG는 잘하고 있고 LNG 선은 잘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MRO 사업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할 거다. 이러면서 미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이런 LNG 쪽도 잘하고 마스가 쪽까지 함께 힘을 받는다면 삼성중공업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7%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가져왔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오늘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약해요. 어제도 좀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JP모건이 갑자기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낮춰야겠다. 비중을 축소해야겠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1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다운그레이드, 언더웨이트 하면서 목표 주가는 그래도 15만 원으로 그냥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왜 뉴트럴에서 언더웨이트로 비중을 축소하냐라고 조금 더 내용을 읽어봤더니 지나친 낙관론이 한미반도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삼성전자 TC본더,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해 초에 1월이나 2월에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도 HBM4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테스트 장비로 TC본더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될 것인데 그 TC본더를 한미반도체에서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논리를 형성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JP모건 체이스는 아니다. 삼성은 어쨌든 내부 공급망을 통해서 TC본더를 활용할 것이지 한미반도체 걸 사지 않을 걸이라고 지금 JP모건 체이스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TC본더 수주를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요. 대신에 이 실적 성장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JP모건에서 얘기를 한 건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PBR 같은 경우, PER인데 PER이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주가가 너무 거품이 좀 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아닌데 지금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주가 좀 볼까요? 한미반도체 역시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이 리포트의 악영향 때문에 5%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쉬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반면에 한화비전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보합권 전환, SK하이닉스는 반면에 1.7% 하향세, 코스닥에서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오늘은 조금, 반도체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은 바로 풀무원입니다. 자, 풀무원 오늘 식품 관련주들이 또 잘 가고 있는데 풀무원뿐만 아니라 대상홀딩스, 대상 이런 종목도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국에서 김치를 먹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김치도 K푸드가 되는 걸까요? 이게 근데 단순히 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콕 집어서 김치를 얘기를 했답니다. 자,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고 해서 마하라고,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런 식으로 마하라고 하면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너무 인스턴트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좀 건강하게 앞으로 5년 동안의 먹거리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서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이런 걸 강조하면, 이건 우리나라가 강조 많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김치, 된장, 아니면 사워크라프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걸 좀 먹어라 라고 예시의 식품으로 김치가 포함이 된 겁니다. 보니까 된장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김치도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그림이 나올까? 이런 그림 한번 진짜로 실제로 나오면 주가 엄청 갈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러면서 대상이 오늘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상이 실제로 지금 미국의 LA에 공장이 있대요. 여기에서 종갓집 김치를 만들어서 미국에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풀무원 김치도 여러분들 구입해서 드실 때는 풀무원 김치도 많이 드시죠. 이런 것도 부각되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치 식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위한 미래 사업 부문을 회장 직속으로 또 만들었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풀무원이 지금 3% 조금 음봉을 보이곤 있지만 3%대 상승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업부, 새로운 신사업들 어떤 걸 보여줄까도 풀무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대상홀딩스와 대상이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튀었는데, 역시 테마성 이슈 때문에 음봉 그리면서 주가 상승 탄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샘표식품 4%, 삼양식품도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2%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종목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종목 파인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의 권영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대표님이 선정을 해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파인더 대표님이 찾으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주인공은 조선방산인 것 같습니다. 방산 중 오늘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특히 10% 이 큰 종목이 1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이라도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시가에 좀 공략을 했으면 좀 좋았던 그런 그러게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일단 방산 센티 자체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동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면서 그 유럽 시장에서 K방산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졌었죠. 높아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제로 천무를 비롯해서 미사일 수출 계약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방사는 약간 좀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방산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무력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린란드라고 하는 북극에 있는 덴마크령 지역인데 여기가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를 이제 뭐 사겠다, 혹은 또 이제 무력을 통해서라도 뭐 병합을 하겠다.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병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좀 반발이 심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는 거는 유럽 시장에서 나토 국가로 편성이 돼 있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태도가 옛날이랑 다르구나, 이제 미국의 태도가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GDP 대비 뭐 3.5%까지도 뭐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연합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 많이 있죠.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국방비 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랑 천무 5조짜리 계약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소모품인 천무 미사일을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 강화가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기업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진 게 뭐냐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대금이 7천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7천억 정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응집력이 없는 개인 자금으로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속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가 베팅을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수급도 보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신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이제 돌파를 시켰던 거는 외국인의 어제 그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고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좀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인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달 12월만 해도 80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4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12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종목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잘 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고민, 이제 다 일제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현대차 그룹주 못 샀는데, 아니면은 조금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떤 현대차 그룹주들을 편입해 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밸류도 사실 자동차 밸류로 좀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로봇 기업으로 로봇 밸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CES 2026에서도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이게 외신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보다도 아틀라스가 좀 더 어떤 섬세한 운동이라든지 조작 능력 측면에서 좀 좋지 않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이 먼저 나왔었고, 또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회사인 소프트웨어 쪽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있고, 또 관련한 현대무벡스라든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스팟 로봇계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공급하고 있는 클로봇이라든지 다
그룹사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도 편입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 현대차를 분할 매수로라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결국에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생산해왔던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3만 대를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대를 양산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고스란히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들을 대체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를 좀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이 또 더 빠른 걸 원하시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샀다가 팔아서 약간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에서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이 그때 시가 26%에서 시작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을 소화할 만한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 장대 음봉의 이 대량 거래 대금이 아니라 오늘 거래 대금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화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흐름이 현대차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대장주 역할이 아니라 현대차의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흐름이 추가적인 어떤 상방이 나온다면 현대오토에버도 50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의 흐름을 좀 집중하고 여기에 따라가는 또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관점으로 현대오토에버도 충분히 아직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현대차 그룹 관심 많으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권영우 대표께서 포착하신 오늘의 포착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 LNC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LNC 바이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매수 추천 사인을 드려가지고 목표가 17만 원 도달을 했는데 이거 혹시라도 아직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있지만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기관 수급도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장 증설 측면에서는 사실 고려의 대상이 되죠. TC본도 1등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FC본도도 출시하자마자 이제 대만에 지금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은 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쪽인 외국인 투자자에서 헤지펀드에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 실현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스킨 부스터 시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 때문에 최근 고가 8만 원대를 찍었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의 연어 조직으로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가 있죠. 그리고 그게 리쥬란이고 그리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이게 리투오 상품입니다. 현재 지금 리투오가 품절을 넘어서 중국 쪽까지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렇게 장사는 잘 됐는데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하는데 이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시장에 파일을 결국에 나눠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시소 게임 아니냐. 그럼 파마 리서치가 오르면 LNC 바이오는 떨어지고 LNC 바이오가 오르면
파마 리서치는 오르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가 최근에 시장의 평가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나눠 먹고 있지만 HBM AI향 반도체 수출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파이가 커져서 다 같이 오르는 것처럼 파마 리서치를 포함해서 LNC 바이오도 이 스킨 부스터 매출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생산 능력이 3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리면 당연히 고스란히 실적과 영업이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 국면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인 9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스킨 부스터 쪽에 파마 리서치와 LNC 바이오 오늘은 또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스킨 부스터 이 피부 미용 쪽의 시장이 확장하고 커지고 있으니까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략을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신고가 영역 새로운 가격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고 다음 주에 공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 인공지능 열풍으로 급등한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밸류업 수혜가 기대되는 저평가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AI 반도체 관련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 화장품주 코스맥스 등의 지분율을 1%포인트 이상 축소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반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OCI 홀딩스 등 저PBR 종목과 현대건설, HL만도 등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 비중을 늘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과열된 성장주를 비우고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주주 환원 확대에 맞춰 정책 수혜형 가치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한다. 단기 모멘텀보다 밸류업과 배당 리레이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회전으로 평가된다. 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의 말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새해 어쨌든 지난주는 하루밖에 없었으니까 네. 올해 첫 한 주를 보냈는데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첫 주부터. 네, 정말 대일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000포인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5,000포인트 정말 가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상승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그 지수 상승을 똑같이 누리기는 어렵다. 보통 지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지금 상승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셨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나 이런 소외돼 있는 섹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은
이런 뭐 펀드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가 이렇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연초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작년 연말에 미리미리 좀 덜어낸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나는 좀 아직도 소외돼 있고 벌써 5천 다 온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먼저 형님이 5천까지 가고 일단 4천을 넘어서 코스닥을 쭉 끌어당겨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가는 것까지가 관문이 조금 있을 뿐이지 10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직 수익을 다 못 봤는데 아쉬운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준비만 명확하게 잘 해놓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발생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아쉬워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이 뜨거운 열기 내 계좌로 옮겨 담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12월에 올해 1월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준비했던 종목들 너무나도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되었으니까 대형주 많이 올라갔네 하고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교체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제가 볼 때 여러분 계좌 올해만 해도 한 2~3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로 없는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네. 그렇죠. 코스피도 5천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직 안 갔고요. 네. 코스닥은 아직 1000포인트도 안 갔고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4번 타자 업종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갈 때 어떤 업종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오늘 뭘 볼까요? 네, 첫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주말을 앞두고 있으면은 맞네요. 금요일이네요, 오늘. 네, 놀고 먹자 섹터 하나 놀고-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예, 놀고 먹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많이 추워요. 밖에 좀 나가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서 집콕 관련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집콕 관련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나 뭐 소비 트렌드, 여가 트렌드 이런 게 아예 싹 바뀌었다. 어떤 맞아요. 걸 계기로 바뀌었느냐?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그렇죠. 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보면은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은 다들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뭔가 약속이 있어도 일찍 들어가는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집콕 관련주 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공간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하시고 저희 이제 말로 없는 종목들 이번 주에 뭐 있었지 하고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예.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활동이냐? 우리가 동영상과 OTT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90대 어르신분들도 유튜브 뭐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영상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보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또 이제 말로 없는가 주말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뭐 뿌듯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게임, 웹툰, 뭐 SNS 등등 뭐 홈에서도 이제 홈카페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홈캠핑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웹툰을 보셔도 좋고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말로 홈런을 보셔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날씨가 또 겨울이니만큼 추워졌고 네. 또 주말에는 뭐 눈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밖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떤 소비를 하는 이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집콕주, 이불 밖은 위험해 집콕주 중에 네. 든든한 종목부터 일단 갈까요? 안타 네. 칠 수 있을 첫 네. 번째 종목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로 선정을 네이버. 했습니다. 네이버가
무슨 집콕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기도 하죠, 집에서. 네, 검색도 검색인데 저는 집콕 관련할 때 웹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정부 정책 그리고 네네. 기업의 정책 수혜주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웹툰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짜맞추기식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이버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웹툰 제일 잘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이 요즘 웹툰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웹툰으로 해서 게임으로 넘어가고 웹툰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웹툰으로 해서 드라마, 웹툰으로 해서 영화. 지금도 뭐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콘텐츠 관련 이제 업종에서 뭐 드라마 촬영하고 하는 걸 이렇게 쓱 봤더니 웹툰 쪽에서 또 이제 드라마 하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이제 웹툰 관련해서 또 이제 올해 드라마를 지금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 잘 나가는 웹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텐츠 사업으로 추가적인 IP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뭐 화산기한 뭐 굉장히 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뭐 무협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재밌게 그려놨다라고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저도 잘은 못 보는데 이 드라마는 저도 봤습니다. 재밌게 봤었고 뭐 시네탑이라고 이런 것도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도 웹툰을 열심히 보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라마로 나오고 소식 듣고 주변에서 너무 화제가 되면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말에 쉬실 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웹툰 관련 쪽으로 해서 드라마나 콘텐츠로 변환이 되고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서 확장이 된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네이버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은 워낙 뭐 저희가 든든한 종목 소개해드리니까 대형주 중에 네이버 이렇게 웹툰 컨텐츠로 볼 수도 있고 뭐 주말에 또 집에만 있으면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 쇼핑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기대도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빠른 종목으로 이제 좀 달려볼까요? 이루타 네. 종목 뭘로 볼까요? 이루타 종목은 제가 신규 상장주는 잘 말씀을 안 드려요. 보통 3개월은 지나야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가능성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더 핑크퐁 컴퍼니 준비했습니다. 핑크퐁 컴퍼니. 네네. 예. 그래서 이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 우리가 아기상어로 워낙 유명해서 네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건재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화제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글로벌 시장에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면서 이제 뭐 영어로 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 아기상어에 대해서 그 열풍이 지나고 좀 식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실적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차기 IP 쪽으로 해서 베베핑이나 실룩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글로벌 흥행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상어가 성공을 하고 그 뒤에 있는 후발 주자들도 잘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연말에 좀 좋았었는데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지금 이제 달리고 있다가 이제 막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 보유해수 물량 제가 항상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언제 보유해수 물량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8일 날 풀리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 쪽의 물량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는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는 구간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핑크퐁 컴퍼니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아주 좋은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를 이루타 종목 빠르게 좀 트레이딩 할 수 있을 종목으로 신규 상장 주지만 충분히 지금 좀 공략해 볼 만하다. 상장하고 나서도 좀 쉬고 있으니까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 봤고요. 이제 조금 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높이도 갈 수 있을 호타준족 종목으로 집콕주 뭐 볼까요? 자, 집콕주라고 하니까 우리 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불만 있으면 안 되겠죠. 침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누스 선택을 했습니다. 누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고품격 매트릭스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뭐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면서 과거부터 굉장히 좀 멋지게 올라오고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또 인수를 해갔죠. 그래서 피인수된 다음에 그때 잠깐 주춤했어요. 이거 시너지가 나오냐 마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는 다 호재로 바꾸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재고 효율화를 위해서 뭐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를 이제 다 개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효율화를 갖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 전환됐다가 이제는 흑자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이제 실적주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방금도 제가 아마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세 때문에 피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그 부분 관세 부분이 이제 에이펙 전후로 해서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의 첫 매장을 이제 오픈하고 나서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사이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한알령 해제나 이런 부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누스가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다가 중국까지도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불밖은 위험한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거긴 안 춥겠습니까? 다 춥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또 이제 실내에서 활용하는 이런 지누스의 매트릭스 많이 팔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위에도 써놨죠. 수면은 고품격으로 그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하이에서 대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 지누스 3루타 종목으로 호타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바닥권에 주가가 잘 내려와 있어요. 지금부터 올해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여러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승이 나온 이후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미리 실적 모멘텀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이 잘 이제 개선되면서 뒷받침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에 한번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을지, 이게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누스까지 3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현황을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탑10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밌게 움직여주고 있죠. 1페이지도 이렇게 뭐 싹 거의 물갈이가 되다시피 바뀌고 있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100% 종목이 이제 2개가 됐고, 3개째 이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1페이지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운지 이제 거의 이제 고점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튀어오르면 LS 일렉트릭도 100%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S를 캔코에어스페이스, 제주반도체 다 최근에 들어왔죠. 그쵸. 이 종목들 뒤이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2페이지 가면 또 보입니다, 네네. 여러분. 새로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또 하나 등장을 에어로스페이스.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또 이제 54%로 7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재밌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지금 뭐 30몇만 원, 40만 원 가는데 저는 굳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이 종목이 28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그 전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 가격을 정해드렸던 종목이 같은 가격 정해드렸던 종목이 이 두 종목인데 또 공교롭게도 6위와 7위에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재밌네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120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도 제가 100만 원은 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120만 원 넘어서 이제 2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살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뭐 10%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포착한 타이밍이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저점에서 잡았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게요. 예, 왜냐면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평소에는 이렇게 관심 안 갖다가도 이 타이밍만 되면은 나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 혹은 이 눈에 종목은 띄는 종목이 있죠. 네, 궁합이 안 맞아 이런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최초로 여러분들께 방산이랑 소개해드릴 때 그때 우리나라가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재료 노출로 5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만 원 이하부터 해서 지금 120만 원까지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10% 이상 올라오면서 말로 없는 딱 정확하게 달성을 한 것 같아요. 120만 원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 차례 조금 올라와서 휴식치하다 100만 원 아래 구간에서 휴식치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요즘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쉴 때마다 다시 모아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홈런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보고 포착을 해놨다라고 하면 100만 원 아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들고 왔다라고 하면 이미 54%고 저는 이 종목은 놓지 않고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하파동 있으면서 흔들림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고 역시 조방원은 실적으로 해서 든든하게 받쳐준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계속 국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자주국방 외치면서 또 이제 무기 수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주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맨날 수입해 오다가 미국에 수출까지 하는 이런 역사적인 해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들고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앞으로 순위 변동에 1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거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작년에 이때만 해도 80만 원 뭐 언저리였는데 네. 어느새 한 40만 원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거에 플러스 알파 우주 관련된 네. 산업도 또 수혜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보고 골라볼까요? 오늘 집콕, 날씨가 추우니까 집콕할 때 어떤 종목으로 말로 홈런을 쳐볼까요? 자, 집콕 관련이기도 하고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네네.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종목을 이제 드디어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뭘까요? 싶습니다. 자, SMG 엔터입니다. SAMG 엔터. 네네. 아.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많이 알 수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아까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도 네네. 그렇고 이런 뭐 하츄핑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어른들도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편의점을 갔더니 라면으로도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 있고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보면 텀블러 같은 거 뭐 맞아요. 제품이나 펜이나 이런 데 펜시류나 이런 부분에도 붙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이게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왔구나. 작년에 CES 때 다이브인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 하츠픽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대 애니메이션 2위니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2024년 12월 9일 날 제가 투매가 나올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드디어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호타준적으로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765%가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인데 정책 수혜는 뭐냐라고 하시면 인구 네. 절벽 시대에 대해서 출산 장려 정책 이 기대감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봄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앞두고 나오면은 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책적으로 공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봄바람 솔솔 불어오기 전에 찬바람이 가시기 전에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유플러스나 뭐 하이즘 스튜디오랑 같이 로봇 IP 쪽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귀여움 쪽에서 이제 로봇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로봇주는 아닙니다. 로봇 IP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지금 앵커님께서 서 계시는 저 위치부터 해서 멋지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근처 갈 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 때가 좀 다가온 것 같다. 10만 원 이게 정말로 10만 원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도 몰랐다. 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팅 구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저 첫 번째 양봉 구간에서 갭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 갭 떨어진 부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5만 원은 흔들기가 나와야 되고 사실 뭐 피보나치 수열이랑 다 대입해서 보면은 38,000원 흔들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계 놔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만 원 구간에서 1차 매수할 수 있고 38,000원 흔들기에서 2차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만 원 구간에서 지지력을 못 받고 조금 더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가격을 주나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을 우리가 2024년 12월 9일 날 맞이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4만 원 이하일 때 너무나도
저렴하고 제가 볼 때 이 가격은 무혈입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뭐 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2차 목표치 6만 원 이렇게 겸손하게 만 원씩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은 봄까지만 들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아주 내 계좌 따뜻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불방망이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AMG 엔터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충분히 작년에 상승을 누리고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홈런을 치려고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니까 함께 지켜보면서 정부 정책 수혜나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콘텐츠 관련된 또 이슈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번 저희도 잘 좋은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또 좋은 종목 알아봤는데요. 파트너님 또 바로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주말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주말에 뭘 보셔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파이널샵 바로 옆에 제 얼굴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에서 인사하고 계시면은 제가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말을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장시날씨는 이제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은 구름이 낀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주가 쉬어가자 오늘 국내 증시도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반도체주가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이 시작을 하면서 장이 진행될수록 삼성전자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낙폭 줄이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방산주와 조선주가 뜨겁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주가 쉬어가자 오늘 국내 증시도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예정지인 용인 클리스터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착공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이 진행될수록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 포착이 됐고요. 오늘은 방산주가 2거래일 연속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비를 50% 이상 증액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 K 방산주가 뜨거운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SOFC 관련주도 뜨거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블룸 에너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전력회사와 26.5억 달러 규모의 SOFC 판매 계약을 체결한 점이 상승 모멘텀이었고요. 이러한 점이 오늘 국내 관련주의 움직임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선 기자재 종목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화가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확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에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풍력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해상풍력 정책에 가속화를 내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해상풍력 발전 용량 목표를 기존보다 크게 늘려서 연간 4기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특이하게 이 김치 제조업체들이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자국민 식단 지침에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지정을 하면서 오늘 김치 제조업체들의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2시 기준에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45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좋은 가운데 특히나 풍산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이에 대해서 이 동가격 상승에 따라 방산 매출 확대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망은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올해 개선세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에 목표가도 상향 조정한 점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방산주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이 그린란드에 대한 침략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이러한 점이 오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SFC 관련주가 뜨거운 가운데 이뿐만 아니라 이 한화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제안서에 이 범한퓨얼셀의 SFC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이 오늘 범한퓨얼셀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입니다.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 시장에서 MSRA 취득 여부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오늘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엔셀입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CMT 치료제에서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이 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1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 랠리를 그려갔던 반도체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요. 그 자리를 이 방산, 조선 쪽이 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한동안 조정받았던 방산주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산주 랠리 어디까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내년 국방 예산을 예정보다 50%나 늘리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주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국방비 확장한다라는 내용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방산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천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국방비를 강하게 늘린다는 것 자체가 방산 섹터에게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방산주들에게는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지금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 이제 행정부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가 또 통과가 돼야 되고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일단은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말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됩니다. 여기 안에 국방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제 국방수권법이 이제 대통령 서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됐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방수권법 안에까지 들어가서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조기에 또 의회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들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예산이 과연 지금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그만큼 충분하냐. 이 부분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게 진행되려면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재무 상태가 현재 이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냐, 이 정도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은 여전히 강합니다. 일단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쪽은 맞는 것 같고요. 2배까지 올리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증액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대다수의 주요 글로벌 국가들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일단 방위비가 증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떤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이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뭐 방산주에게는 이번 호재는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부분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요즘에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린란드 관련 외신 뉴스 더해지면서 이 방산주에 대한 주목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방산주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 흐름 꽤 괜찮았거든요. 이 랠리가 얼마나 좀 어디까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랠리가 저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주가라는 게 등락은 당연히 있을 그쵸. 수가 있겠지만 방산주는 지금 이익에 대한 어떤 올해 전망치라든지 내년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작년에 주도를 했던 섹터 중에 대표주가 이제 방산주였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각국이 국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순간에 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 지금 국방비를 늘려서 자국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많은 이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본 거는 우리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그동안은 사실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원래 전통적으로 무기 강호였던 나라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던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드디어 이제 이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주잔고가 역대급으로 쌓이기 시작을 했었고 실적도 대부분 다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퀄리티 좋고요. 납기일 빠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그동안은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CES가 마무리가 되고 이런 쪽에서 테마성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수급들은 이익이 좀 개선될 만한 종목들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조정을 좀 받았던 섹터였던 만큼 그런데 반면에 이익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방산주 쪽으로 수급 이동과 더불어서 지금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이제 월드 디펜스 쇼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한 39개사 정도의 방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수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1월 달에도 있겠지만 2월 달에 주요 일정을 통해서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K방산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방산주 분위기 좋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1만 9천 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상승세인데 어떤 종목을 좀 국내 방산주 안에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까 궁금해집니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접근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뭐 현대로템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신규로 아주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자금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로템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방산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 높죠.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수주를 통해서 엄청난 수주 잔고를 만들어낸 게 바로 현대로템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이제 추가 수주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페루 쪽과 또 계약을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페루만으로도 상당한 실적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루가 이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국가라고 한다면 이어서 또 이라크라든지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K2 전차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제적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실적이야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이 뭐 지금도 수장고만으로도 충분히 실적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현대로템 하면은 방산 쪽만 많이들 집중을 하죠. 물론 방산 매출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철도 사업부였어요. 아니면 철도 사업부라든지 플랜트 쪽이었는데 이 철도 사업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만 거의 내수용으로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 쪽으로 수주를 따내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서 일단 마진이 사실 해외 쪽 철도 사업이 훨씬 더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철도 사업부의 수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현대로템의 철도 사업부가 다원시스랑 약간 양분하는 경쟁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다원시스를 갖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원시스가 사실 지금 신뢰도가 거의 많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ENC와 2019년도에 계약했던 것들도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계약이 네. 종결이 됐다는 뉴스를 오늘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금액적으로 한 1,13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도 무산이 됐고 특별히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철도공사와 여러 건의 이제 수주 계약을 했었는데 거의 뭐 지금 60% 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경쟁사의 어떤 악재는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현대로템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사업부 쪽으로도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이어서 현대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최고가까지는 아직 룸이 좀 열려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1선 좀 이탈했을 때 한 19만 원 정도 선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는 일단은 현금화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현대로템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에 보면 요즘에 또 함께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주항공 모멘텀인데 스페이스 X 상장 모멘텀 등이 저는 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었는데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확장이 일어나면서 뭐 주도주 역할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쪽을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이나 이제 투자의 트렌드를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제 스페이스X 기대감이 가장 크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테마가 언제 꺾이나. 그래서 그렇다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에도 손실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우주항공이 테마성이 좀 워낙 강했던 또 섹터였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감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쪽도 이제는 테마성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 구조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방산 쪽을 말씀드릴 때 언급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떤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 쪽 관련해서도 왜냐면 위성 같은 경우도 사실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우주항공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우주안보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우주 탐사라든지 위성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민간 우주선이라든지 발사체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진출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시장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테크 관련된 특히나 이 우주항공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관련해서는 투자 관점에서도 솔직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개별 리스크는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된 ETF 쪽도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실제로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 종목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거나 분석이 좀 아직 어려우신 투자 좀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된 ETF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이 이제 더 이상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좀 섹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전망까지 좀 함께 묶어서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주항공하면 딱 사실 세 개가 많이 떠오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인데 저는 요 셋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주항공 쪽 테마만 보는 게 아니라 방산 쪽과도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하시는 게 변동성에서 훨씬 강할 수 있고 특히나 방산 쪽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가의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에서도 캐시카우 역할이 탄탄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방산과 우주항공 쪽 모두 다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방산우주 통합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표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방산주라든지 우주항공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또 움직이는 대장주로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레이더라든지 전자전 이런 것들이 현대 전쟁에서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쪽에서 강세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대형 대표주들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장중에 조금 이제 주식을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매도 타임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만 원대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왜? 121선과 21선 위에서 지금 이제 안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다면 일단 9월 고점 정도인 22,000원 정도, 뭐 길게 보시는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한 26,000원 정도 역대 최고가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 테크놀로지까지 또 관심 가져가 볼 만한 종목 슈퍼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고 좋은 종목들도 많긴 한데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말고 좀 유의해야 할 만한, 좀 주의해야 할 변수는 없을까요?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많은 뭐 예를 들어 뭐 30%, 40% 한 종목에 굉장히 큰 비중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단기성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여유 자금이 아닌 단기 자금을 가지고 지금 큰 비중을 실으면 단기에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손실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건드리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코치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간쯤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반까지 좀 룸이 열려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금 종목별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바스켓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ETF 방산 관련된 ETF 쪽도 충분히 아직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수익이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 일정들도 있었고 테마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테마가 또 이제 부각이 되면 이것도 또 시세라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의 어떤 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실적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4분기와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랠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안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이번 분기 중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 칩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중국 당국이 제안된 상업적 용도에 한해 기업들의 H200 구매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군과 정부기관, 핵심 인프라, 국유기업 등에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부분적 문호 개방을 시사한 사례다.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AI 기술 패권 경쟁이 공급망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AI 수요가 워낙 커 정부가 통제와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 금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에 이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수는 상승세 이어가긴 했는데 시장 안에서의 흐름이 좀 많이 사뭇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금요일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현재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섹터를 불문하고 사실 가장 이익 성장이 나오는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포트에 담아가는 전략은 역시나 유효하다. 만약에 그리고 혹시 포트에 반도체 탑2가 들어있지 않은 분이라면 사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아마 신규 매수로 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잠잠하던 현대차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여전히 현대차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통상적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PER이 대략 한 6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로봇 사업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을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차 리레이팅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기술적 부담 없이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CES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회사는 역시 현대 오토에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현대차 밑단으로 뭐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는 이제 HL 만도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HL 만도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리레이팅이 일어난다면 HL 만도도 로봇 관련된 섹터로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일단은 조선 쪽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도 사실 LNG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LNG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25년의 수주보다 향후 올해부터 진행되는 향후 5년간 진행될 LNG 수주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LNG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의 수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좀 뒤졌던 부분이 MRO 사업 관련된 부분과 이제 군함 관련된 사업이 조금 뒤처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서부 쪽 MRO 물량이 북쪽으로 좀 그러니까 서부 쪽에 지금 MRO 물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국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북쪽으로 조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이제 비고마린그룹과 MRO 관련된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북쪽으로 올라온 MRO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워낙에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구간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선 쪽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이번에 현대미포와 합병한 현대중공업보다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선 쪽 섹터도 이 흐름을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 틈을 타서 조선 그리고 방산주가 튀어오르는 하루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하락 출발했다가요.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로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분위기 상황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0.6%, 7%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4,5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4%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장에서 이제 하락 마감한 이후로 오늘은 상승 반전을 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94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6%대 강세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좀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1조 1천억 원대 순매수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개인도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은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 개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700억 원대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쉬어간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안팎의 내림세로 움직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약세였습니다.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강세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현대차가 시초 상위 종목 안에서 흐름 돋보였습니다. 7%대 강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9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방산이 정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간 시장을 올려줬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서 방산 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이슈와 맞물려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개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장 막판으로 갈수록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상승 반전에 성공시켰는데요. 자세한 업종별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하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는 3%가량 빠지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이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낙폭을 회복하면서 삼성전자는 결국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1%가량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이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반도체주들은 쉬어가고 이 방산 쪽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방산주들이 정말 좋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120만 원 선 장중에 넘어섰고요. 오늘 정말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함께 움직여줬는데 27% 넘게 급등하면서 장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갔고요. 결국에는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주의 이 하나필리조선소를 확대한다라는 소식
소식이 더해지면서 모멘텀을 크게 받아갔고요. 방산주의 전반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소식과 함께 맞물리면서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4.64%가량 급등, 하나오션도 3% 넘게 급등하며 종가 체결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까지 5.3%가량 상승, 삼성중공업도 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이 MSAR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마스가 모멘텀이 더욱더 붙었습니다. 오늘 조선 3사 중에 가장 큰 상승 탄력 삼성중공업이 받아갔고요. 현대그룹주들도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가 7.49%가량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19%가량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기아도 6%가량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CS2016 모멘텀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면서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가 많고 그간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6% 넘게 강세 마감을 했고요. 그간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안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는 5% 넘게 하락했고요. D&D 파마텍도 5% 넘게 밀렸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이 발표자로 나서니까요. 휴젤까지 발표를 합니다. 17일에 발표를 하니까 이 점도 잘 일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가 실적 기대가 많고 5% 넘게 급등, 오늘 미용 의료기 기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클래시스도 3% 넘게 올랐고요. 휴젤도 5.43% 오르며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로봇주들도 지금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상승해줬는데요. SPG 4%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조선주와 함께 조선기자재도 좋았는데 동성화인텍이 8% 넘게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수와 수급 마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신민영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1월 첫째 주 거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규장 마감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피가 0.75% 상승했고요. 4,586.3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4% 강보합권 마감이었고요. 947.92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0.6%대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한 이후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유지해줬습니다. 4,590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 탄력이 훨씬 더 양호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에 다소 주춤한 모습으로 93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요. 결국 948포인트까지 올라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이 물량을 좀 출회해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물량을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1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 개인은 1,3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스였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대, 기관이 7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그럼 어떤 종목을 상대적으로 순매수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위에 올라왔고요. KB금융 등 금융주도 좀 매수하면서 모처럼 주가 상승세 감지가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엔진,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상위권의 조선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주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달에서는 RG노믹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순매수 집중되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원익 IPS의 경우에는 주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아갔지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닛의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함께 따라갔다라는 소식 들려주기도 했고요. 현대모백스,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들 외국인의 관심 받아갔습니다. 오늘 단연 눈에 띄었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11%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에
20만 원대 121만 9천 원까지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관련 발언을 한 가운데 이제 국방비 관련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서 또 이렇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121만 4천 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이 꾸준히 사 모으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현대차는 오늘 반도체 투탑 못지않게 이번 주에 많은 종목을 받아갔죠. 역시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랐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선, 방산 쪽으로 기관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알지노믹스, 보로노의 알테오젠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리쥬란의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1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SBB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모듈 전문 기업인데요. 관련해서 CES 2026에서 로봇 부품을 전시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46,800원까지 또 고점을 찍기도 했고 결국에 12% 급등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46,2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은 세 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이 새해 첫 주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새해 첫 주만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올려내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방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일제히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방산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2,000조 원가량으로 국방비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미국에서도 방산주가 좋았고 우리 시장에서도 2거래일 연속 방산주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꿈의 군대 기대감 속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강세 탄력이 붙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바로 열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 조선입니다. 오늘 일단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확대한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하나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또 삼성중공업의 MSRA 취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의 이 MSRA 취득 준비는 만약 이 MSRA를 취득하게 된다면 미국의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스가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정부의 60조 캐나다 CPSP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캐나다 수주 사업 약 12척의 디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사업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힘을 보태기 위해 이달 중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의 주가에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붙여줬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장이 진행될수록 정말 강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현대오토웨버까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일단 현대차가 지금 CS2016에서 거의 주인공급으로 움직였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고요. 또 현대차가 디벡스와 함께 로봇 AI 칩 공동 개발에 나섰고 이를 양산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가 일제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1월 첫째 주 거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독 주인공처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하드 캐리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흐름 얘기해 볼 수 있을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다음 주에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막판 들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음 주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업체를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캡이 국내에서 잘 팔고 있고 테고프라잔이 이제 미국 에로를 통해서 세벨라라는 회사가 일단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이제 상업화 품목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소통한 결과로는 미국 임상 신청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측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진출 이후에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했었는데 유럽 쪽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이런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조금 부진했고 연말 연초 좀 부진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세론보다는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바이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는 회사는 여러 번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연말 릴리와의 기술적 평가 이후에 사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감이 좀 증폭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평가가 재개되고 그리고 기술 여전히 상업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우려감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 지난번 고점을 트라이하는 움직임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수출을 연내에 2건 이상 꼭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작년에 빅딜을 2건이나 해내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이제 CNS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 섹터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뭐 4분기 굉장히 좀 부진했고 뭐 화장품, 뭐 식료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좀 좋아 보이는 점은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섹터도 역시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있다. 그래서 4분기가 화장품 업체에게 있어서는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 파마리서치도 연일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다음 주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CES 보내주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는데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세론보다 바이온 가능성 높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쪽도 또 조용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럼 어떻게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저기 수소 쪽에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이 종목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두산 퓨얼셀은 두산의 연료전지 사업부가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생성이 된 회사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인산형 연료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용, 내수용으로 대략 한 90% 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회사의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뭐냐면 일단 최근에 이제 블룸에너지가 상승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도 블룸에너지가 대략 1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그래서 블룸에너지는 SOFC 사업을 전개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이런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과연 이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일단 SOFC 연료전지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두산 퓨어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 향으로 우리가 사업 전개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기존의 전력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료전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회사들은 이 시장을 상당히 좀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의 FOC 연료전지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오라클 같은 회사에 혹시 수주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곧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와 연관해서 오늘 블룸에너지 상승 덕분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사업을 같이 전개하고 있는 뭐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연료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 수준인 45,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OFC 연료전지 사업이 기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 오늘 장중에 4%대 강세로 마감 지었고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는 3%대 오름세 3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현재 현대차에 굉장히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 주인공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10%가 오르고 오늘 7%, 8%가 오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작업에 들어갔다. 시장은 이거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리레이팅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번 주에 이제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레이팅 국면이 본격화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고 매일매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차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증시 이제 일주일 정도 보냈는데 역대급으로 좋았던 새해 증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필두로 주도 업종이 잘 가는 장세가 나타났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돌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